그건. 네. 어, 그렇게 불일치가 일어나서 선생님, 퇴보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 무너지지 않고 계속 다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가요? 네? 네, 네, 선생님, 저기 해서님 쓴 글 읽으시라고. 아, 읽어보셨어요, 선생님? 일단 해서님이 올려주신 질문이 토가 중간다리의 과정 또는 중재와 조절의 역할이라면 한 번뿐만이 아니라 자천의 모든 과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토라는 게 오행적으로 보면 순서적으로 와야 되는 것이라 하는 거는 이제 오행적인 설명인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련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말 그대로 목의 기운이라는 게 우선 앞도 뒤도 안 보고 가는 시간이 있어요. 네. 열심히 하는 경우. 그다음에 화의 경우는 그로 인해서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감정적으로 기분 좋을 때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가 넘어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게 있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희사님 말한 대로 평소에 그 전체적으로 토가 없는 거냐면 아니잖아요. 그건 열심히 해간다 하다 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어디다 쓰냐면 목일 때는 이 토를 목에 맞게 써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딱 시작했을 때 열심히 해나간다고 할 때 난 열심히 해야 돼. 난 열심히 해야 돼. 난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토를. 그러니까 토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토는 목을 위해서만 써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주름 하려면 목도 토가 있어야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란다고 하잖아요. 네. 왜 그 개념이 그런 식의 있는 거라고. 토가 있어줘야 열심히 하는 것에 그 가속도가 붙는다고요. 이게 맞아. 그렇게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나가는 게 토가,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토가 계속 쓰이고 있어요. 근데 쓰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근데 이 순서적으로 오는 이 토일 때 여기서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자기 비판력이 생기는 그 단계에 해당하는 토는 이거라는 거고요. 네. 다른 거죠. 다르면서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아, 알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전진과 후퇴? 네. 예, 이거는 그 다음이에요. 전진과 후퇴라 이게 말은 좋은데,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천이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쓸 때 전진과 후퇴를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또 그러니까 알면, 이거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자기가 목기운에 있을 때 토가 어떻게 쓰여진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뭔가 맹목적으로 뭔가 보려고 할 때 토가 이걸 제어를 해줘야 돼요. 후퇴를 해준다는 게 이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너무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로 이게 평소에 하려면은 이걸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이해한 사람이어야지만 있는 걸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선생님 설명 듣다 보니까 불일치가 생겨서, 계제가 떨어지거나 후퇴했을 때, 자칫 그대로 주저앉거나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 네. 아니면, 자기 속이거나. 네. 네, 자기를 속이거나 떨어진 거 아니라고, 그런 경우에 선생님,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요? 안 해요. 떨어지라고 해야죠. 뭐 떨어지는 거 어떡해. 아, 그래요? 다시 하라고 네.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이건 정상적인 거라고요. 예. 정상적인 거고 누구나 겪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스스로 못 견뎌내거나 못 이겨내면 그걸 어떻게 수련해. 그 다음 단계는 더 어려워지는 건데. 그러니까 조언이야.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수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까지 온 것도 다행인 거니까 더 힘내라고 해야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정도의 불일치 좌절을 겪어보지 않으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 중이 설명했듯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생기는 것에 힘들게 돼요. 겪어봐야 돼요. 오행을 얘기하면 오행 각 단계를 겪어봐야 그 다음에 다시 오행이 넘어갔을 때 그전처럼 그런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체득하게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은 금의 숙살 기운이 조금 강하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것 중에 질문이 더 있으시거나 지금 강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21명이 시청 중이시라고 그러는데 네, 하시고요. 혹시 도능님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뭐, 길을 모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으로 쓰셔가지고, 그런 거 안 해도 자처는 저절로 진행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사람이, 그냥 자천이 진행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된 거죠.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것도 이제 기술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연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사람들, 이후 사람들 더 심할지도 모르겠는데 쉽게 손댈 곳이 필요한 거와 비슷해요.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직접 느껴보고 내가 직접 어떻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성격이 급해져가지고 이 책을 썼듯이 참아오는 거와 비슷하다니까요. 내가 직접 핸들 돌리는 거 하고 핸들 돌리자마자 방향이 바뀌잖아요. 이게 사람은 어떤 감각을 주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지.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바로 이런 성과가 일어나야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인과관계 이런 식의 빨리 눈에 띄는 현상 이런 걸 원하잖아요. 이 기술이라니까 수련회도 그걸 원해요. 내가 이거 호흡을 조금 했으니까 조금 호흡이라도 늘거나 뭔가 몸에 변화라도 조금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그 자극적인 어떤 뭔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루 했을 뿐인데 아니면 한 달 했는데 벌써 뭔가 배에서 느껴진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뭔가 됐지 않았냐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노력한 거에 비례해서 확실하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급하다고요. 너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성급하게 빠른 변화, 효능, 반응 이렇게 되는 것이 수련의 결과나 성패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별 노력도 안 하고 해도 수련이 진행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집중하고 그런 식으로 원하는 만큼 내가 한 만큼의 효과를 바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수련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그다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이 도의 세계에서 문제예요. 10년을 해도.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수도를 몇십 년 했다고 말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디서 몇십 년 수련했다고 하는 거예요. 20년 수련했다고 하거나 뭐 30년 도딱 갔다고 하는 개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얼마나 수련 경직 갔는지 모르겠는데 20년 했다는 거예요. 20년 했다는 그것이 나는 분명히 어느 정도 갔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오래 했냐는 것이 꼭 얼마나 된 것처럼 말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근데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또 여기라는 거죠. 선생님, 아까 모두에 시작하실 때 몸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잘못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러면 좀 정확하게 알고 다르게 보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애초에 그런 것에 대한 정보 없이 자천을 진행했을 경우에 또 진행되는 것하고의 차이 이게 지금 천우님 질문이 이것하고 관련된 거죠? 1번 질문이요. 네, 맞습니다. 네. 천우님 정확한 질문은 그래서 어떤 거죠? 이게 그런 지식을 접하지 않고도
자천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예. 자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천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잘못된, 뭐,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이 그냥 스승님 얘기하시는 그런 자천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 지식만 접한다 그러면, 그래도 좀 더, 뭐, 다른 거 하는 것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었죠. 무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수련을 안 해본 사람이면은 더 쉽게 할 수 있냐, 그런 그런 질문이었죠,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다른 분들이 수련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고, 수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지식을 가지게 되었는지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수련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해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수련을 어떻게 접했고, 어떻게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이제 자기 과거를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거쳐온 거예요? 네. 수련에 대한 지식이요. 선생님, 딱 집어서 질문을 하시죠. 천우님한테 질문하신 거죠? 콕 집어서. 네. 선생님 설명하면. 글쎄요. 뭐, 자천이라는 건 처음에 뭐, 스님 세대나 저 세대나 좀 거의 비슷하니까, 저도 단이나 뭐 그런 거, 보기도 하고, 뭐, 호흡 수련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그쪽 세계가 있다는 거를 알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효과가 그렇게 원하는 효과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뭐 찾아다니다가, 이제 스승님 만났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서요. 그래서 좀 뭐라고 콕 집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뭐 알게 됐다 뭐 그러기도 좀 애매한 사항이긴 합니다. 이게. 그래서 수련을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수련이 정확하게 뭐고 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이 주거나 어떻게 해 가야 되는 거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고 또 어떤 식으로 접근했고 또 어떤 식으로 이해해 갔고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확장해 갔고 그리고 그 이해의 깊이가 어떻게 깊어졌고 이런 식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수련이 정말 뭘 추구하냐는 것 자체도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수련을 뭐 하냐고 하면 돛 닦는다는 게 뭐 단으로 접하면 투기공론이거든요. 그게 이상한 세계에 대한 선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겠다고 했는데 막상 단으로 하고 시작하면 이걸 얼마나 해야 거기에 있는 내용처럼 될 수 있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때는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정말 단전업하면 호흡을 해가지고 기를 모으고 하면 정말 그런 식의 능력이 생겨요. 이 기수련이나 호흡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하고 그 능력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냐고요. 비판적으로 그때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된다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했고 뭐 그렇게 했다 하니까 그 사람들 다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근데 그게 결코 그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전업을 해서 1분 넘고 2분 넘고 10분 넘고 20분이 넘는다고 해서 그런 특이한 능력에다가 이상한 신비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게 그 관계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걸 그때는 비판적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상당히 무식한 맹목적이었죠.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것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시키는 대로 그리고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정말 믿어 의심치 않은 딴 생각 절대 안 해버리는 거였죠. 그래서 그 생각의 깊이가 그리고 넓어지는데 확장되어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수련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
다양한 접근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훨 편해요. 또 나중에 수련 진행할 때 또 그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직 단전호흡이고 오직 주문인 거고 오직 기수련인 거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것만 하게 된다니까요. 계속 그것만. 정말이에요. 다른 네. 단체나 다른 공부해본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라니까요. 오직 거기에서 말해준 그것만이 도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예, 네. 그분들은 저희를 사이비로. 네, 그게 꼭 아니란 얘기, 그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를 배우는 목적이 그 어떤 하나를 고집하거나 어떤 하나가 맞다고 그 인정하기 위해서 도를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을 넓히고 사고를 넓히고 뭐 아니면 자유를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내 성장이라든가 좀 다른 식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건데 깨우침일 수도 있고 철학적으로 인식의 확장일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이 다른 의미를 위해서 좀 더 큰 상승이나 승화를 위해서 우리가 도를 공부하거나 수련하는 거야 되는데 막상 단체에 들어가서 수련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길들여져 가요. 그러니까 그게 넓은 의미로 그걸 어떻게 도라고 하는 거냔 말이에요. 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생각인 건데 이 단순한 게 아니게 되는 이 현실이 어떤 면에서는 개그 같아요. 사람들이 웃겨요. 네, 아까 그래서 처음에 그 질문대로 그러면 선생님 사실 지금 단위나 지금 선생님 해주시는 설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만큼 정확하게 알고 수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으면 별로 저부터도 별로 그러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거를 아예 좀 모르고 수련을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정확하게 얼만큼 알려고 해야 되는 건지 그 중의를 잡기가 좀 애매한데요, 선생님. 네, 그래서 그게 개인데 원래 맨투맨 수련이라니까요. 이게 단체도 여러 명 앞에 놓고 수련 가르치는 건 이거는 가르칠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비슷해요. 여기 날 숭배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밖에 안 돼요. 대중설법이라는 게 대중설법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몇 명은 알아들을 거라 생각해요. 그건 내가 설명 잘해서 알아들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똑똑해서 알아들은 거예요. 그 사람은 굳이 내가 아니어도 알아듣는 놈은 그냥 아무 설법 듣고도 알아들은 거라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련은 맨투맨이어야 돼요. 개인 대 개인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지금 부족한 생각을 조금 개발시켜주고 조금 인도해주고 그 사람이 지금 있는 생각 그 상태에서 조금 더 가르쳐주고 하는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아니면 처음에는 개발시켜줄 수 있어요. 수련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게 있고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고 이러이러한 그 과정이 있고 또 이렇게도 설명되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도 가르치고 또 저런 곳은 이렇게도 가르치고 이런 전체적인 걸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걸 이해시키는 것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것을 조금 더 이해해서 그래서 네가 당장 해야 될 것, 그리고 지금 네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이제 그 사람에 맞춰서 조금씩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때 그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꼭 이것이 필요한 거냐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내 스승이 이걸 시켰는데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그렇게 수준이 도움될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 꼭 이걸 해야 되냐? 이게 질문하면 또 선생님은 이거 설명해줘야 돼. 왜 그게 해야 되는 거고 이후에 이게 어떤 식의 진행이 될 것이고 이게 이후에 어떤 식의 안목을 줄 것이고 어떤 결과를 줄 것이고 하면서 또 전체적인 또 설명해주고 또 부분적으로 설명해주고 계속 이걸 앞에 인도한 사람은 전체적인 부분과 그리고 부분적인 부분 이걸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설명해 줘가면서 이끌어 줘야 돼요. 중요한 건 이 배우는 사람도
매몰되지 않고 전체적인 안목 그리고 자기의 위치 그리고 이 세상과 자기 자신과의 이 관계 항상 왔다 갔다 해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 또 아까 말한 중요해요.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매몰되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매몰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되고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아가는 과정에 자기가 매몰되지 않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나아가게도 해야 되고 그래요. 네. 없네 더. 네. 지금 인우님이 데인 킴 인우님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선생님 보이시죠? 네, 뭐 간절하고 정성이 있으니까 수련을 하려고 하겠죠. 수련하려고 그런 정성이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고 그런 마음의 애초가 없으면 가르칠 수가 없잖아. 네, 기본적인 건데 있어야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게. 네, 그렇겠죠. 그 단전 얘기 선생님 그 3단전 말고 몸 전체를 단원으로 하는 자천법에 대한 얘기를 살짝 네. 예. 고금의 예. 한데 그게 수련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 뭘 정확하게 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수련 몸 구조가 이렇다 아니면 정확하게 수련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정확하게 뭐 이거 하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관점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낸 거거든요. 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우선은 이제 이걸 읽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만 꼭 맞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몸 구조를 볼 수도 있고 단전을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만 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 꼭 묻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 없어요. 항상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전 정확한 거 그리고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책 사실이 아니에요. 이걸 사실로 들으면 안 돼요. 사실을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개인이 찾아온다고 해서 사실을 또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도 저기 책에 뭐 십신이나 뭐 구정, 뭐 사중 이런 개념들을 써놓으셨는데 이런 개념을 그냥 모르는 것보다 요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저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냥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확인은 할 수가 없으니까 써놓은 거를 그렇게 믿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믿는 거 필요 없어요. 믿어서는 안 돼요. 이게 또 애매해요. 사실이 아니라니까 그럼 거짓이냐고 얘기하면 전 사실이라고 쓴 것도 맞아요. 아니 이거 사실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였어요. 제 눈엔 내 앞에 이런 거 구체 있고 머리 위에도 구체 떠 있고 등에도 있고 보여요. 있어요.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있어요. 그게 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썼어요. 저는 사실이라고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이래 물으면 글쎄요. 정말일까? 라고 이 애매한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이라고 주장은 하진 않을 건데 저한테는 이렇게 보였다고는 하고 이제 애매해. 네. 알겠습니다. 그 사중 얘기 부정하고 사중 얘기 나왔으니까 선생님 조금만 더 사중 얘기 나오면 그 사중이 정확하게 이 세계의 흐름이라는 게 상하 좌우 각각의 세계의 흐름이 있다는 건가요? 이게 기회 운행을 해보면 네. 책에 있는 대로 뭐 타단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옛날 수련서들이나 이제 차이나 수련서나 지금 서점 있는 수련서대로 이제 책에 있는 운행을 시켜보면 이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인동맥이라고 하면 인맥하고 동맥만 계속 운행시키거든요. 예, 예. 그럼 별 생각 없어요. 그냥 별 문제 없어요. 시키는 대로 계속 하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만 돌려요. 계속 타원형으로. 그럼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올라갈 때 거꾸로도 올라가요.
인맥부터 올라간다. 네. 예. 동맥으로 올라갈 때 반대편으로 똑같은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거기 만나서 또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대가리가 네. 하나만 알아요. 하나만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만 이걸 느껴야 되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만 느껴야 되지 두 개를 같이 느끼는 거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좌뇌 우뇌가 있어서 쉽게 말해 뭐 애국가 부르면서 다른 이게 수학 계산을 못 하잖아요. 한꺼번에 두 개를 못 해요. 예. 불경에도 있어요. 한꺼번에 두 개 못 한다고. 그러니까 한쪽에 모를 만들고 한쪽에 불을 만드는 걸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꼭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전기도 전자 흐름하고 전기 흐름하고 반대예요. 아, 그런 게 이쪽으로는 그래요. 예. 아닌가? 예. 어쨌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던데. 네, 저기 전공하신 도능님, 네. 이게 처음에 잘못 설정을 해놔가지고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걸로 그렇게 보여가지고 그렇게 설정을 해놨다고. 네. 뭐 아무튼. 거꾸로 진짜는 거꾸로. 네, 전자 흐름이 진짜니까 흘러가는 건 전자가 흘러가는 거니까 분명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게 맞는데 근데 보이는 현상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저는 제가 모르겠고 아무튼 이 기가 재밌는 게 한쪽만 흘러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양쪽을 같이 흘러가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연습을 해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이상한가? 그리고 동맥 흘러갈 때 하나의 기운만 흘러가게 하면 두 개 흘러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만 해가지고 시키는 거 외에는 안 하려고 하는데 네. 해보면 만약에 하는 건 굉장히 무서워해요. 네. 누가 임마 일어난다고 네. 하거나 예. 갑자기 엄청나게 이게 공포심을 줘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데 그게 그렇지도 않아요. 다 돼요. 중화인마 안 일어나요. 중화인마 일어난다고 하면 이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진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별로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임동맥을 넘어서 사이나 수련실 말하는 진종자, 소약에 해당하는 그 단계를 넘어가면 기의 흐름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기의 흐름이 의미가 없는 건데 그걸 모른다는 거냐. 아니면 그때도 무서우면 나중에 거기에 백맥이 없어진다는 그 단계도 나오는데 그 단계 넘어가서는 맥이 없어졌잖아요. 맥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맥을 가지고 이제 연습할 수 있다고요. 맥이 없어졌으니까 임등맥이 없어진 거거든요. 임등맥이 없어졌으니까 내가 만들어서 보라고. 아무튼 뭐 이런 건 그런 거고. 아무튼 이게 그 단계 올라가서도 연습을 해보면 되는데 안 해요 보면. 이런 단계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자기가 해온 그 단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기뎌져 있고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요. 계제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자기가 해온 것만 맞다고 하고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것만 맞다 해요. 이게 아까 말하는 처음에 수련할 때 이것만 맞다고 수련하고 배워가다 보면 수련해서 어느 경지가 아무리 올라가도 그 외에 다른 식의 사고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도가 되냐고요. 생각 자체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간단한 거거든요, 이 이론이. 근데 간단해요. 자기가 수련해서 경지에 올라갔으면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걸 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이런 말 하잖아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그런데 마음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려면 처음부터 마음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나중에 경지에 이르면 저절로 된다고요? 안 돼요. 왜 안 되냐고요? 이미 마음도 형태가 있고 모양이 있는데 이게 이미 형태가 생겼고 모양이 생겼어요. 이미 형성된 마음을 다시 부수려면 지금까지 해온 것들 다 부정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수련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부정하는 단계, 이 토의 단계를 자기 부정에 해당하는 이 불일치 상태를 겪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겪지 않고 올라간 것은 이제 겉에서는 우선은 인정해주고 속으로는 그러죠. 시간 지나 봐라. 나중에 다시 보자고.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또 뭐 설명해야 될까지 같을까? 그러면서 예. 이게 그래서 어거지로 이게 사중으로 되어 있다. 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꼭 이런 대로 기가 4개밖에 안 되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려고 하면 나는 방법에 의해서. 근데 직접적으로 이건 내가 운영을 해봤고 별짓을 다 해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잇몸에 흘러가는 걸 2개 같이 올려봤고 2개도 올려보고 그리고 한꺼번에 이것도 다양하게 섞어서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거 여기처럼 겉으로는 위로 올라가고 속으로는 내려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걸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안팎으로 해서 이게 피부를 경계로 해서 안에 있는 기경맥하고 피부 바깥의 기경맥의 흐름이 원래는 거꾸로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같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도 다 해봤어요. 해보고 이게 해놓은 건데 이건 해봤다는 개념으로 이런 구조가 있는 거고 그리고 더 해주고 싶은 건 다른 관점으로 다르게 보면 다른 그 형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선 같아요. 제가 전기를 좀 해봐서 그러는데 전선 같다니까요. 전선에 한 가닥 있는 전선이 있는데 어느 정도 고압이 넘어가면 여러 가닥을 끼워놔요. 전선 자르면 보세요. 정말이에요. 여러 가닥이 안에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렇게. 우리 기 흐름도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여러 그 선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닥이기 때문에 한 가닥마다 다르게 흐르게 할 수 있다고요. 전선은 되진 않아. 그냥 한 방향으로만 가게 하는 거지.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전기를 갑자기 그 양방향으로 보내거나 이렇게는 안 되는데 정보는 되잖아요. 안 그래요? 컴퓨터, 인터넷은 되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게 하잖아요. 우리 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는 전기가 아니에요. 전기처럼 변한 기는 물리적인 기예요. 그건 물리적인 기로 변한, 그러니까 기도 여러 층이 있다고 그 설명한 게 책이 있는데 제가 쓴 다른 책에 여러 층의 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정말 우리 몸에도 실제 이 전기처럼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기운도 있어요. 짜릿한 거. 이것도 경험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수련을 하다 보면 정말로 전기를 그 기로 흡수해가지고 몸에 충전하는 것도 있어요. 해보면 돼요. 안 해보셨죠? 보면 자기장도 나와요. 자기장 같은 것도 느껴져요. 자석 어디는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것도 연습하면 재밌어요. 컵에 이 자석 갖다 놓고 다른 분한테 내가 모르게 해놓을 건 내가 자석 어디 있는지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별게 다 할 수 있어 해보면. 근데 우리 보면 그런 전자기적인 기운도 있는데 이건 좀 더 물리적인 것에 가까운 기인 거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층의 기가 있다고요. 층마다 기의 질이 틀려요. 이런 설명도 안 해줘요. 근데 이게 있어요. 분명히. 느껴봐야 돼요. 근데 못 느꼈으니까 정말 그러냐 하는데 느껴본 제가 하는 말이라고. 느끼기 싫으면 다른 느껴본 사람의 말을 믿든가. 그래서 이게 각 층마다 방향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 층이 있어요. 이런 식을 그냥 이렇게 그냥 지금 책에는 이렇게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안에 설명하는 거는 이게 이런 식의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몸 바깥에도 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이 말 얘기 안 해주잖아요. 몸 바깥의 기 흐름도 몸 안에 있는 경맥처럼 하나의 정형화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해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흐르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해요.
예. 아무튼 이래요. 뭐 하여튼 예. 질문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질문 전에 선생님 그